안녕하세요 여러분, 넌커피입니다. 제가 오늘은 나갈 준비를 하면서 넷플릭스 최근에 재밌게 봤던 일본 드라마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는 드라마입니다. 제목도 그렇고 그 예고편이 약간 으스스하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점성술가라는 호소키 카즈코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낸 거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실존 인물의 이야기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화장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 드라마는 뭐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실화가 포함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실화더라고요. 정보가 정말로 1도 없었다. 자, 요거는 눈에 베이스로 바를 건데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스 피스 아이섀도우 피치옥트라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 여성의 운명이 너무나 기구하고 해서 예전에 그 일본 영화 있잖아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상. 제가 한때 일본 영화나 이런 것들 엄청 즐겨 봤어서 그런 거 다 봤었는데, 그 영화는 정말로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보면 너무나 찝찝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 드라마는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이 호소키 카즈코라는 인물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요. 이 일생에 있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어릴 때 이 호소키 카즈코가 어릴 때 전쟁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일본 전쟁,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일본이 전쟁의 여파로 정말 가난에 시달리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호소키 카즈코가 어릴 때 너무 빈곤에 시달리는데, 그때 카즈코 어머니가 사기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카즈코가 느낀 게 어머니가 사기도 당하고 너무 착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당하고 사니까, 이거는 사기를 치는 애들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언니는 공장에 가서 돈을 막 벌어오고 하는데, 본인은 공장이나 그런 돈을 벌어와서 본인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곳이 클럽이었어요. 클럽이라는 곳이 뭐 술도 따라주고 이런 건데 사실상 얘기하면 접대죠. 그리고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시작하면서 처음엔 카즈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몸을 파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클럽 주인이 우리는 그런 것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이를 속여서 20살로 갓 20살이 된 것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클럽 주인이랑 눈이 맞아서 첫 남자는 그 클럽 주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클럽 남자가 카즈코를 일부러 거기 일하는 여자들을 선동시켜서 이지매를 시키게 한 다음에 그 마음에 헛헛한 곳을 파고들어서 카즈코의 처음을 빼앗고 그러면서 휘두르려고 한 거죠. 근데 카즈코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걸 안 순간부터 거의 클럽에 막 기름 부어서 불을 지르겠다 난리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입술 좀 크게 그려줘야 되는데요. 워낙 입술이 얇아가지고 이거는 머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카즈코의 첫 번째 남자가 그렇게 클럽 주인으로 시작하게 됐죠. 카즈코는 범상치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물장사를 하게 되죠. 그 클럽에서 일했던 걸 바탕으로 본인이 가게를 차려서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엄청 잘 돼요. 긴자가 그 시대에 있어서 거의 중심가도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긴자에는 뭐 서울의 압구정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긴 한데, 예전엔 더 그랬나 봐요. 결국에 긴자에 이렇게 클럽까지 내는 그런 사업 수완을 가지게 됩니다. 성공하게 돼서. 그런데 이 카즈코가 남자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선택을 참 잘못하게 됩니다. 그 클럽에서 일하면서 어떤 찐따 같은
손님이 하나 와요. 그래서 다른 회사 높은 분들 같이 왔는데 그 사람이 카즈코를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맨날 꽃을 사와요. 꽃을 사와가지고 하고 있다가 그냥 카즈코는 그냥 꽃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하다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엄청 좋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가 청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해달라고. 카즈코는 보통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처음에 그 남편과 사업을 좀 같이 해보려고 요건 크리니크 치크팝입니다. 누드팝. 자꾸 그 시어머니가 집에서 애 낳는 데만 집중하라고 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그 집을 또 초토화시키고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막 가정부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속삭이는 걸 듣고 열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달걀을 낳는 닭들이 있거든요. 닭을 다 죽여버리고 털 다 뽑아버리고 뭐 오야코동 같은 것도 만들어버리고 그 오야코동이라는 게 되게 희한한 음식이긴 해요. 제가 듣기로는 다 닭으로 만들어졌는데 계란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닭고기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계란을 낳은 게 닭이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희한한 음식이다 해가지고 그 오야코동이 나오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두 번째 남자도 이렇게 찐따 두 번째 남자가 지나가게 됐죠. 근데 여전히 카즈코는 그뒤에 또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 일들 안에서도 정말 너무 훤칠하게 너무 잘생겼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나이트클럽을 차리게 되는데 그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뭐 어음도 써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서 모든 빚의 책임을 카즈코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도 망할 위기에 처하고 빚도 어마어마하고 집에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 카즈코가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전에도 클럽에서 야쿠자들이 오는 거를 이렇게 좀 막아줬던 또 다른 야쿠자 이게 대왕 같은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카즈코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대신 너는 나의 장난감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장난감처럼 농락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렇게 정신적인 면까지 이렇게 카즈코의 정신적인 면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카즈코한테. 어떤 남자냐면은 또 야쿠자예요. 근데 그 야쿠자가 카즈코를 도와줬던 야쿠자의 다른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파인 거죠. 다른 파에 있던 야쿠자가 이쪽 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야쿠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야쿠자는 달랐어요. 카즈코만 보면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도와주고 난 뒤에도 그냥 이런 거다 하면서 막 선을 긋고 이러니까 이번 카즈코가 막 빗속에 뛰어가가지고 너도 날 좋아하지 않냐면서 막 그러면서 막 뛰어가서 격렬한 키스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방금 바른 건 너무나 유명한 맥소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즈코에 있어서 가장 진실된 사랑이죠. 진실된 남편이자 이 사랑이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또 이 진실된 사랑이었던 이 남자도 결국에 바람을 펴서 떠나가게 됩니다. 참말로.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웃겼던 게 야쿠자 남편이 자기는 되게 정의로운 척 하거든요. 근데 지도 카즈코랑 같이 어떤 사람을 등쳐먹으려다가 그 등쳐먹는 대상이 된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 핀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떠나라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은 카즈코는 거기에서도 또 굴하지 않고 이제 계속 물장사만 해왔잖아요. 그러다 그 뒤에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한번 발을 들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점성술사로서의 그런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죠. 점성술사의 이 업계에 가장 유명한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진짜 할아버지. 그동안 만나던 남자랑 다르게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배움을 얻고 싶다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모시는 딸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딸이 카즈코를 되게 막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전 보면서 애초에 그 할배가 젊은 여자가 그렇게 꼬신다고 안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카즈코는 그 점성술사 할배를 꼬셔가지고 그 할배랑
혼인신고를 이렇게 할배가 막 제정신이 없을 때 막 지장도 찍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고 그 명성으로 이렇게 점성술에서도 일본 버라이어티에 막 출연해서 독설도 날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카즈코의 일생을 그려오면서 정말 많은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뭐 지옥을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욕심만 배부르게 채워왔던 사람들의 그런 말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끝은 항상 좀 비참하기 마련인데 카즈코는 결국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 맙니다. 모든 걸. 결국엔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는데요. 그 아이마저 넷플릭스 내용 속에서는 자기의 조카를 양녀로 맞아들이면서 아이에 대한 그 욕심마저 채웠다고 하는데 제가 본 거는 다른 애 검색해봤을 때는 조카였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그냥 양녀로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 채우고 끝까지 그렇게 부자로서의 생활을 누리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 일본 드라마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고 이런저런 나쁜 짓도 했던 카즈코가 끝에는 결국에 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카즈코는 본인이 말한 대로 충분히 지옥에도 떨어져 왔다 봤고 진짜 그 야쿠자한테 괴롭힘 당할 때는 거의 지옥에 빠지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뭐든지 얻으려고 했던 그런 욕심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떵떵거리며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드라마 내용 속에서는 약간 카즈코가 엄청난 좀 악인으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악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얽혀져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다 보면은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너무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몰입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여자의 수많은 남자들이 거쳐가면서도 욕심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면면을 따지면은 그 사람은 결국 얻을 것을 이룰 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재미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저는 이거 투슬래시포 요거를 반드시 쓰거든요. 날이 더워지니까 이 뽀송뽀송함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데도 다 발라주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댕겨야 되니까 이런 데도 해주면은 마스크 벗었을 때도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거 완전 강추. 어쨌든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싶었었는데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말로 표현이 잘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도 찍어서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넷플릭스 재미있는 거 있으면 가져올 거고요. 벌써 가져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기긴 했는데 다음 거 좀 더 웃기고 재밌는 걸로 올게요. 저는 그러면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